예, 안녕하세요. 고급진 한약국 김대호 한약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인데요. 유튜브를 처음 촬영하는 저에게는 정말 쑥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18년 정도 이제 한약국을 운영을 하고 10년 정도 키푸드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것쯤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건강 10계명이라는 그런 제가 이제 깨달은 바를 갖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강 10계명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꼭 지켜야 되나 이런 어떤 의무감, 책임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환자분들 또는 가까이에서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주변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의외로 정말 놓치는 게 많아서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10계명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 또는 둘 아니면 3개라도 꼭 지켜주신다 그러면 10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건강 10계명의 첫 번째, 소화입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화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돼요. 즉 잘 자는 거 빼놓고 잘 먹고 잘 싸는 게 소화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소화라고 하면 속이 더부룩해요, 답답해요, 가스 차요, 이런 것만 소화를 생각을 하시는데 똥을 못 싸시는 것도 소화예요. 왜냐하면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비위, 소장, 대장, 그리고 똥까지 나오는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죠. 어떻게 차로 보면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 전부 다 소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변비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되게 10중 8구 변비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싸는 거는 결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변비 환자가 있으시면 아시죠? 똥 한번 잘 시원하게 싸고 나면은 배가 고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변비라는 거는 같은 층에 이제 룸메이트가 있어요. 신장, 자궁 되게 이웃하고 있는 관계인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가 되게 방을 어질럽혀. 그러면 저는 쓸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 즉 숙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신장, 자궁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도 붓고요. 그 다음에 붓는다는 건 뭐예요? 소변 자체가 이제 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부분은 음식물이 입에서 똥까지 나오는 그 모든 게 소화다. 그리고 변비가 있다. 이거는 즉 소화가 안 된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에는 순환이라는 거는 온몸의 머리부터 손발, 발끝까지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비가 있게 되면은 순환이 하체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종 거 당연하고요. 네, 열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위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불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 세 개를 해야 되는데 변비가 있게 되면 잘 자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가 무관한 것 같지만 사람 몸은 정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변비 환자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변비 있는데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잠 자로는 그쪽에 포커스를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변비를 해소하는데 한번 힘을 쏟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건강 10계명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에요. 저희가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물 잘 마셔야 된다, 잘 마셔야 된다. 사실 18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지만 의외로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직업적으로 뭐 은행 내지 뭐 이렇게 자리를 갖다가 은행처럼 자리를 갖다 비우기 어려운 경우 수분 섭취가 적습니다. 그런데 자고로 동의보감에서도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음양탕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고로 물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순환이라는 거는 뜨거운 거. 저희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가 온돌이 있죠. 아래 공기가 따뜻함을 해서 온 방을 갖다 훈훈하게 하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음양탕이라는 것도 음양수라는 것도 뜨거운 물을 밑에, 그 다음에 차가운 물 위에, 그러면서 물이 순환이 되게 만든 걸 음양수,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의보감에서 여러 가지 물을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 조상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대단히 바쁘다 보면은 물 한 모금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수분 섭취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소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수분 섭취가 적게 되면요. 똥이 건조해져요. 똥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비가 되죠. 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때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어요. 음식이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변비가 있을 때 좋은 변비약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혈 환자분들도 의외로 수분 섭취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바퀴가 없다 또는 핸들이 없다. 뭐 그렇게 되면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인체에서는 혈액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철분, 기타 무기질, 그리고 물이 있어야지 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에서 하나의 부품이 빠진 것처럼 원활하게 혈액이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그 가운데 철분제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 변비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물이 수분 섭취가 적은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수분 섭취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되게 다이어트 환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온갖 종류의 다이어트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반하는 게 변비가 동반을 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셔도요, 다이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체중 감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는 음식물에 대한 섭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음식물에 대한 섭취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소화기 계통이 원활하게 서로 밀어내는 그런 밀어내기 한판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배변 소화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지는 만큼 배변이 건조해지고 건조해지게 되면 변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반드시 수분 섭취 1.5리터는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수분 섭취는 하루에 1.5리터 하시는 게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사실은 계속 신선하게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요. 수분 섭취가 적게 되면은 우리 몸도 한번 들어온 그 귀한 물을 꽉 쪄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어떤 약을 드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 잊지 말아주세요. 물. 자, 건강 10계명 세 번째네요. 소화도 이야기했고요. 물도 이야기했고요. 요번엔 뭘 얘기할까요? 바로 편식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환자분들, 고객분들, 친구분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TV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뭐 검은색 뭐 블루베리를 먹으면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우리가 당근 마켓 말고 당근을 먹으면은 당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베타카로틴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은 눈에 좋고 이렇게 좋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베타카로틴 되게 용어 자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아이들은 식물 속에 있는 색소를 마치 김대호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이름을 붙여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속에 있는 식물이 어떤 스스로 이렇게 합성해 내는 것을 갖다가 보통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도 오장육부라고 하면 5가지 장부를 이야기하고요. 그 5가지 장부는 각각의 색깔 또는 감정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 건강하게 내가 소화도 잘 돼, 물도 잘 챙겨 먹어. 그러면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그럼 방송에서 이거 유명하다고 하고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먹을까? 이렇게 쏠려 가시지 마시고요. 색깔별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번거롭다고요. 그러면 비빔밥을 드세요. 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속에 알리는 문화 속에 비빔밥이 있잖아요. 초록색, 흰색, 노란색, 검정색. 그런 어떤 색깔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식물 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식물 색소를 어렵게 얘기하면 피토케미칼이고요. 그 아이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폐는 흰색, 신장은 검은색, 뭐 이렇게 한의학적으로는 각각 음양무행에 대해서 귀결이 되는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밥상을 먹겠다. 그러면 비빔밥을 드시고요. 만일에 내가 오늘 짜장면 먹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비빔밥을 못 먹고 일주일에 건강한 식단을 짜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안 먹었던 색깔들을 골고루 이렇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방송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색깔별로 골고루 먹었다 그러면 나 잘 먹었구나 그렇게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색깔별로 골고루. 네, 편식은 노. 잘 드세요. 자, 우리가 잘 먹는다고 좋은 거를 갖다가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내 몸에 먹는 거 맞는 거 잘 드시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 잘 먹더라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되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는 화나고 열받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경우, 내지 이제 소화 불량이 될 만큼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거를 잘 골랐다 그러면 고스톱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사행성은 아니고요. 예, 고스톱을 잘하라고 진짜 고스톱을 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먹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꼭 자녀분들이 체크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설령 지금 어머니 아버지에게 맞는 음식이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에서 과하게 진하게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들이 좋은 약 그리고 환자분 고객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모두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이 잘못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처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무엇인가 좋다 맞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는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혹시라도 나에게 부작용이 또는 과하게 먹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이제 소화기 계통, 변비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도 했는데요. 변비라는 부분 자체가 나이가 어렸을 적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 한의학적으로도 노인성 변비, 즉 음호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액이 빠지면서 변비가 생기다 보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근데 이제 이런 변비에 대해서 이 약, 저 약 드시다 보면은, 되게 내성이 생겨요. 그런데 그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복용량을 훨씬 초과해서 약을 드시거나 또는 되게 약들이 처방을 할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혼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되게 변비에 대한 처방들이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약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약에 염두에 두고 복용량을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똥이 안 나오면 급해져요, 마음이. 그리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서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빨리 싸고 싶어서 이 약, 저 약, 내지 내가 먹었던 약을 갖다가 과대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똥이 진짜 폭포수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일단은 해소는 했지만 폭포수처럼 나온다는 이야기는 화장실에서 배변을 못하고 침대에서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잠자다가 배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존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비에 대한 부분들이 변비약으로 또는 그런 부분들이 급해서 먹는 거는 알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무슨 음식이 좋다 그래서 과하게 먹고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과유불급이라고 조상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적당히 너무 한 가지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가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스톱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투 고스톱 마시고 내가 과하지 않은지 적당히 먹고 있는지 계속 먹어야 될지 그 고스톱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스톱 잘 먹어야 돼. 잘 자야 되고 잘 싸야 되고 자 먹고 자고 싸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자고가 좀 빠졌네요. 예. 근데 이제 잘 자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해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노동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하면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보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놓치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좀 사로잡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영어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화나고 열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나고 열받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화와 열은 되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뜨거운 속성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나고 열받고.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분들이 되게 위험하냐면은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성직자 분들이 있으세요. 성직자분들, 뭐, 스님, 목사님, 신부님.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선한 행위, 마음, 특히 성직자들이라고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 특히 선생님,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음에도 스트레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저의 스스로에 대한 육체를 갖다 갉아먹어요. 먹어요. 정신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야 아, 스트레스였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물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 좋은 취미를 갖는다. 뭐 먹는다? 뭐 그것도 사실 찌긴 하겠지만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릴렉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릴렉스 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기만의 테마 음악을 갖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하신 것처럼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화나고 열받았을 때 내가 위로가 되는 잔잔한 음악 하나. 화나고 열받는다는 거는 심장에 대한 비트가 이제 엄청 빨라진 걸 갖다 이야기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혈압에 대해서 수축기 혈압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결국에는 이완기도 충분히 릴렉스가 돼서 이완기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축기 혈압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완을 가장 무난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테마 음악을 하나 결정을 하셔가지고요. 화났을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 들으시다 보면은 그 음악에 담긴 나의 추억, 그리고 나의 심장도 그 음악에 차곡차곡 맞춰지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의 방법은 좋은 음악, 나에게 감동과 추억이 있는 좋은 음악, 그걸 나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풀어주는 테마, 뭐 이렇게 하나 결정하시고 화날 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건강 10계명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가 이제 먹는 거에 있어서 고스톱, 즉 적당히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 10계명 중에 일곱 번째가 의심을 하라. 사실 의심이 생활화가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이 착하거나 또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관계들이 좀 적어서 한정된 사람에게 의존을 하다 보면은 사기당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같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특정 종교를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20년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공포에 휩싸였을 때 과연 코로나 치료제가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모 교회 장로님인가 성직자인가 그런 분이 어, 인삼줄기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비단 한 사례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특히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취약층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인터넷은 약해도 공유는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거나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도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큰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물론 대부분은 맞으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소중하시잖아요. 1년, 2년. 뭐 아파서 하루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정말 중요한 약이야, 음식이야, 그렇다 그럴 때 자녀분들과 한 번 또는 제3자 한 번 정도 꼭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 어디 스님이 직접 산속에 있는 거 만들어 오신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경동시장에서 이렇게 환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과정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진실됨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 액수가 들어가거나 건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약은요, 온라인 판매, 통신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약처럼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하는 거는요, 일단 약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사례들 보게 되면은 간혹, 간혹 이 정보 취약층을 중심으로 통신 판매를 아주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을 하면서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책상에 이상한 박스들이 많이 있지는 않나? 우리 어머니가 최근 들어서 이상한 걸 갖다 자꾸 드시지는 않나? 단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인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갖다가 약으로 생각을 하고 통신 판매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십중팔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약이 아닌데 일반 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인데 약으로 생각을 하고 오남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가 맡고 있는 게 과연 맞나라는 마음은 아프지만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3자, 특히 가족이라든지 다른 친구분들을 통해서 한 번쯤을 의심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일곱 번째 건강 계명이었습니다. 벌써 건강 8계명이네요. 자,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고,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도 받고 살 풀고 자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은 사람들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하는 직립보행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운동을 할 때 생각보다 만보 걷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르신들 특히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때 대부분 상당수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골절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저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관절 내지 골절을 통해 가지고 걷기가 불편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체 혈액순환이 줄어들고요.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배변 자체가 불편해져요. 변비가 생기고요. 하루 이틀 괜찮을 것 같죠?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 서서히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람이 미쳐갑니다. 실제로 한의적에서는 사람이 미쳤을 때 변비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록에 의하면은 뭐 똥을 갖다가 진짜 한 바가지를 싸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비는 사람을 정말 맨정신을 갖도록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걷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 걷는다는 의미는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발로 나의 의지로 온전하게 걷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그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드민턴 좋고요, 테니스 좋고요, 골프 좋습니다. 걷기 이거 정말 중요하세요. 그래서 특히 뭐 젊은 친구들이야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좋은 걷기 환경에 있는 집에 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 또는 가까운 뭐 이렇게 뭐 미술관 그런 데 옆에 사시면 좋고요. 걷는 부분들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장 원초적인 운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부분들은 또는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은 5,000보 이상 걷는 경우가 의외로 적더라고요. 만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00보, 양보해도 5,000보 하루에 꼭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5,000보도 매일 걷는 거 힘들어. 그러면 뭘?
수, 금. 일주일에 3일 5천 번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나와의 약속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월수금 5천보. 자, 건강 10계명 벌써 9번째네요. 이게 한약사로 이렇게 18년을 일하다 보면요. 뻔하게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 대호야, 너는 무슨 약 먹어? 너 혼자 먹는 약 있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 너는 네가 한약사인데 약도 안 지어 먹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환절기 때 뭐 먹으면 좋을까? 아버지, 어머니 뭐 챙겨드리면 좋을까? 그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환절기라고 하면은 아싸라게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아예 춥거나 그런 것처럼 하루 동안에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온도의 낮고 높음이 급격한 걸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사람의 몸은 항온 동물로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크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혈관에 대한 수축 팽창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혈관에 대한 수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되게 40대부터 그런 혈관에 대한 수축 팽창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환절기에는요, 보약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좋은 보약 드세요. 근데 보약에 앞서서 저는 꼭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보약, 100만 원짜리 공진단보다 부모님 모자 하나 꼭 사드리십시오. 만 원, 2만 원 좋습니다. 이게 외출할 때 모자를 쓰시는 거는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머리에 대한 혈관들에 대해서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쓰시는 게 보약을 사드리는 것보다 먼저 반드시 꼭 해 주셔야 되는 건강 관리입니다. 어, 부모님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뭐 환절기 때 뭐 환갑 넘으셨다 그러면 환절기 때마다 예쁜 모자 하나씩 사주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예쁜 모자 쓰면요, 할아버지가 멋있어지고요, 할머니들도 귀여워져요. 예뻐져요. 그 모자 하나가 갖는 힘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약사 안 하면은 정말 제가 여유가 많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모자샵을 하나 오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에 있어서 보약 좋지만 보약보다 먼저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에는 아버지 어머니께 모자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번째 촬영이네요. 10번째 뭘까요? 아까 고스톱 말씀드렸죠.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안 먹고. 즉, 멈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드려도요, 계속 물어보시면 답이 없어요. 저도 한 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희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면 9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일에 그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이 뭐 잘 안 지켜진다. 그럼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10번째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10계명 중에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반성을 하시는 게 바로 10번째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키푸드의 사운이 사행성인데 절대 고스톱, 포카, 홀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행성이 아니고요. 생각, 사, 행동, 행, 반성할 성. 그래서 사행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로 하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만일에 제가 그 중에도 꼭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물 잊지 마시고 물은 보약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1.5리터 주기적으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10계명 그 중에 하나, 둘, 셋 잘 지키셔서 나의 기대 수명보다 10살 더 많이 100살까지 이 유튜브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건강하게 10살 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10계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저희 아직 채널명도 못 정했어요.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콘텐츠를 조금 더 알차게 즐겁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서 멋있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